그동안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4월 25일에 이것 때문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중단되는 주요 원인 3가지와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감액 탈락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곧 신청할 분들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잘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되십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34만 2,510원이고 부부가구는 54만 8천 원인데요.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떨 때는 줄기도 하고 또는 늘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5일에는 아예 중단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재산의 변동입니다. 흔히 어르신들께서 자산이라고 하면 나는 큰돈도 없고 집 한 채 있는 것이 전부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재산을 반영합니다. 만일 내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면, 더 정확히 말해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은 시세의 60에서 70% 정도이고요. 이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5년에 받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공시지가가 반영되고요. 4월 25일 공시지가 조정 이후 예기치 않게 소득인정액 초과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시지가는 아파트의 경우 1.52% 인상, 단독주택은 0.57% 인상, 토지는 1.1%가 인상되었고요. 늘어난 공시지가가 내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변동을 계산해 볼게요. 공시지가가 5천만 원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16만 6천 원 정도 인상되고요. 1억 원 오르면 33만 2천 원 인상, 2억 원 오르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66만 4천 원 정도 인상됩니다. 두 번째, 소득의 증가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심지어 이자소득과 같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일하거나 또는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었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 112만 원에 또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2024년도의 이자 소득이 그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이자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아볼게요. 만약 예적금으로 1억 원을 넣어놓고 연 3, 4%의 이자를 받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가 3%라면 연간 이자 소득은 300만 원이고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1만 원이 되고요. 4%의 이자라면 이자 소득은 연간 400만 원, 이 금액의 소득 인정액은 29만 3,330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자만 계산한 것이고요. 만약 1억 원의 금융재산의 원금과 이자 소득을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요. 원금 1억 원의 소득인정액은 26만 6,660원이고 이자 소득은 3%일 때와 4%일 때를 계산하면 표와 같이 각각 47만 6,660원과 55만 9,990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보통 원금은 그대로 은행에 넣어져 있고 매년 이자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이자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리해질 수 있고 까딱하다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라도 이자 소득이 있다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행여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예적금을 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등 출가하여 같이 살지 않으면 살던 집이 크게 느껴지셔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금융재산의 증가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홍길동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현재 공시가격 5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월 1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조건으로는 소득 인정의 계산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어르신께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실 때입니다. 만약 2024년 공시가격 5억 원인 집을 매도하고 시세 약 7억 원에 거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자금으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이사했다면 나머지 차액 4억 원이 현금으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하던 어르신이 약 5억 원으로 금융재산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재산의 증가분이 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인정의 기준에서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어르신이 서울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거주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즉 새로 이사한 지역의 공제 금액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산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 위험에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게다가 앞선 사례처럼 금융재산까지 크게 증가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줄어든 만큼 기초연금 중단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월 25일에 중단되는 3가지 이유이고요. 다음으로 평소 항상 주의해야 하는 핵심 항목 9가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어떤 어르신들은 늘어난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의 고의 축소를 막기 위해 기타 증여재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즉 내가 급하게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고 결국 금융재산 증가와 동일하게 계산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고 더불어 증여세 납부까지 해야 하는 이중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핵심 항목인 자녀와의 금전거래이고요. 두 번째, 고급 자동차 보유 여부입니다. 2024년부터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 가액이 비싸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돼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란 내가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금액이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자동차의 가격, 즉 중고로 내 차를 팔 때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급 자동차가 없더라도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셋째,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빌려주었을 경우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부모님의 공동명의 지분율이 단 1%라 할지라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이 부모님 소유로 들어가서 차량가액의 전액이 반영됩니다. 넷째,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회원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에 적용되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연금을 받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 중단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의 150%인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7만 1,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별 기초연금 감액 예상액은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감액 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 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11년 이하 가입자는 감액이 없고 11년 초과 시 1년마다 약 1만 원씩 추가 감액될 수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며 월 평균 8만 3천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에게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계산해서 정해진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일곱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넘을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단독 가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입니다. 홍길동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0만 원이라면 합이 240만 원이죠.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12만 원 초과된 금액인데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없었다면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로 인해 초과된 12만 원을 뺀 나머지 18만 원만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구 전체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합산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신고 의무 소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누락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되어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 몇몇은 연금개혁 조정 때 폐지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이 폐지되길 원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번 4월은 소득 인정의 재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부동산 공시지가, 소득, 금융자산 증가로 인해 자격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재점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기초연금뿐 아니라 어르신들께 필수적인 혜택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